그렇죠. 자, 진선미를 사랑하고 맛있는 것을 사랑하는 바보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보 뉴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그런 뉴스들이 바보나라, 바보 뉴스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전달이 될 텐데요. 오늘은 멀리 인천에서, 자, 누구시죠? 저는 인천에 사는 송명섭이라고 합니다. 네, 송명선님. 네. 아주 눈빛도 초롱초롱하시고, 네.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에요. 그럴까요? 예,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예, 근데 요새 어떤 일에 이렇게 휘말리게 됐다고 지금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팅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어떤 일에 휘말리셨나요? 우선은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이 그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그곳에 살고 있고 제가 사는 그 건물의 건물주는 그 장인어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세입자지만 어쨌든 장인어른의 집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제가 10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개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네. 근데 솔직히 흐지부지 하면서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살면서 그냥 그러려니 뭐 안 하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불과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러니까 1년 전쯤부터 이제 얘기가 좀 들려오면서 뭐 이제 하다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 성당분들이 저희 그 장모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남동구청에 가면 이제 추정분담금을 띄워주는데 그걸 한번 봐라. 그렇죠. 심각하다. 그래서 장모님이 그러면은 송서방이 같이 가주게. 왜냐면 네. 젊은 사람이 가야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럼 가보자. 근데 서류를 띄워온 걸 봤어요. 다른 집 거를. 근데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에이 장모님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돼. 누가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갖고 누가 재개발을 해요. 아무도 안 하지. 그랬는데 구청을 가서 딱 서류를 띄워봤는데 정말 진짜 사실대로 47%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돼? 하고 막 따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 자체가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이라는 거를 꾸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소관이다. 그렇죠.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더라고요. 니네가 억울하면 빨리 그 사람들한테 만나서 뭐 반대표를 받아서 반대표 50% 이상만 받아오면은 무조건 해제를 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몇백 식으로- 가구죠? 거기가 지금 단지가? 818가구인가? 그럼 19 800여 가구의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오라 그건가요? 그렇죠. 그 800가구의 50%면 400가구인데 400가구의 연락처를 공개를 해주나요? 아니죠.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거죠? 그렇죠. 엄청난 일이네요. 제가 그 이번 여름 예를 들어 휴가 기간이랑 그때 저희 그 지역을 제가 다 돌았어요. 네, 뭐 어차피 주택 위주로는 대부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 자기 집이니까 그렇죠. 거의 살고 있거든요. 자기 그 주택을 전세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대부분이 살고 있어서 주택은 어떻게든 이제 들기가 좋은데 빌라나 뭐 다세대 주택, 뭐 연립 뭐 이런 구조의 집들은 대부분이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놨기 때문에 집주인이 없고 연락이 잘 안 되죠. 세입자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제가 진짜 두들겨서 네 사실은 이러해서 되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 혹시 집주인과 연락이 되시면 꼭 한번 연락을 다시 받게끔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오셔서 한번 확인 한번 하시라고. 예. 지금 집이 반토막 나게 생겼다 하면서 진짜 다 돌았는데도 뭐 대부분이 이제 안 알려주려고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제가 연락은 해드릴게요 이러고 그렇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처를 알 수 없으니까 알릴 수는 없고 알기만 하면 그 누구도 자기 재산을 반 딱 잘라주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되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우선은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하면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이 바뀌면서 도시정비법이 바뀌면서 뭐 이런 피해가 점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을 바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법이 이제 2018년도 2월 9일부로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그 법의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전부터 재개발 사업을 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바뀐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계속 나올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 제가 뭐 요새 들어서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니까 뭐 2012년도, 13년도 물론 지역은 달라요. 하지만 다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뭐 PD 수첩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2번인가 정도 그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맞아요. 있었고 예. 그걸 보면서 느꼈죠. 아, 만약에 지금 저희는 지금 건물을 부수진 않은 상태예요. 네. 살고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네. 만에 진짜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이 다 헐리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진 후 들어가려고 이제 딱 열쇠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더 내라.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아 하면서 그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피해자 분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머리띠 묶고 뭐 살려달라, 뭐 내 집을 만들어달라, 돌려달라, 뭐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늦었죠.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늦은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뭐 구청도 가고 시청도 가고 구청장도 만나고 뭐 이제 어찌됐든 시청에서 시장이 안 만나주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부시장도 만났고 면담도 했고 설명을 다 했어요. 하지만 그분들 대답이 어떻게 오던가요? 대답은 다 그거예요. 찬성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50%를 받아와라.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선은 이제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 재개발은 뭔가 돈이 된다. 돈이 되기 때문에 왜 지금 내가 여기 10년 동안 재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그렇죠. 당신이 뭔데 왜 나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왜 참 고춧가루 뿌리냐. 고춧가루 뿌리냐 뭐 예.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아닌 거죠. 이미 그런 시대는 없어진 거죠. 지금 그런 재개발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이제 힘들어진 거죠. 잘해야 본전치기겠죠. 그쵸. 예. 뭐 그런 강남이나 아니면 그런 특정 어떤 그 부위 피가 엄청 붙을 수 그렇죠. 있는 곳 외에는 실질적으로 뭐 한 곳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단순히 제 의견이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전문가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뭐 재개발 변호사든 아니면은 부동산 쪽에서도 그런 쪽 관련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부러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혹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됐겠냐? 그러면 다 똑같은 대답인 거죠. 100% 폭탄 분담금 맞고 나중에 감당 안 되실 거다. 그렇죠. 그 지금 집주인들 한마디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그 재개발 추진협회 그런 추진협회 조합의 말을 굳이 있는 그대로 조금 장밋빛 그런 기대를 갖고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그 사업을 진행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지금 송명성님 같은 경우에는 2층짜리 집을 잘 살고 있는 그 오랫동안 사셨죠. 예. 오래됐죠. 예, 그 안정적으로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 집을 부시고 그것보다 별로 좋지도 않은 평수도 넓지도 않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돈을 엄청 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죠. 구할 수 없는 사람은 당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분명히 대출을 대출, 해줄 건데 그렇죠. 이제 대출 조건이 있겠죠. 직업이 없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안 아.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때 가서는 뭐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겠다. 물론 이건 제가 그 상황이 안 돼왔기 때문에 제가 가정하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저희 그 지역 말고도 인천에 지금 되게 많은 곳에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7개월 앞서가고 있는 곳도 있고 한두 달 늦은 곳도 있고 네. 뭐 지금 건물을 부시고 있는 곳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부시고 있는 곳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제 장모님 지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렇죠. 그 감정평가 금액을 보고 뒤늦게 이제 해봤자 좀 늦은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아, 이미 지금 이제 때는 늦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당신네들은 다 사인을 했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우선 비워달라. 안 비워주면 이제 명도 소송을 가겠다 하고 그렇죠. 이제 팜플렛이 이게 이런 걸려 있는 게 많은 거죠. 그 네. 근처를 가게 되면.
저도 왕십리 뉴타운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아왔고 또 여기 성남도 지금 재개발이 엄청 진행되고 있고 옛날에 용산 참사서부터 청계천 밀어내기서부터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아오면서 이 분담금 폭탄의 제도에 대해서 사실 재개발은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 분명히 순기능의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그거를 빨리 하루속히 구제 방법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지금 송명선님께서 지금 여기저기 이제 진짜 본인의 일이니까 남들보다 더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관련 부서랑 그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 지금 만약에 송명선님께서 이 일을 많은 그 400여 분의 그 사람들의 그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을 무산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러면 만약에 지체를 하게 됐을 경우 첫 삽이 안 떠지게 되면요. 이것을 설계했던 재개발을 설계했던 분들은 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금전적으로 몇십억, 몇백억을 날리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제스처를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구청장을 만났을 때 저희가 네. 남동구거든요. 인천의 남동구청장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만났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 쪽에서도 이렇게 오지만 네, 찬성 쪽에서도 예를 들어 찬성 쪽에서도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러 온다. 네. 빨리 해달라.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데서는 이제 연락이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걸 매몰비라 불러요. 네.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네, 이제 사업이 이제 빠그러지거나 이제 그렇죠. 사업이 더 이상 안 됐을 때 그동안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70%가 시가 부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0%는 이제 너네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 이사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 조합 사람들은 여지껏 긴 기간 동안 월급 받고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서 어쨌든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물론 자기 건물 다 담보 잡고서 하는 것도 맞고요. 네. 근데 그 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 20명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800명이 넘어요. 그렇죠. 딸리는 식구들까지 하면 네. 더 많죠. 네, 더 물론 뭐 많겠죠. 20명이 피해를 입는 건 저도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네. 제가 원하는 거는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정확히 사업을 해서 사업을 잘해서 그렇죠. 자기네들도 손해 없이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내주고 그렇죠. 이러면 누구나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사기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죽기 살기로 그분들도 무조건 막는 거예요. 안 된다. 무조건 뭐 연락 오면 걱정하지 마. 이게 100% 비례율 100% 공약하겠다. 근데 지금 인터넷 좀만 쳐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냥 비례율 100% 만드는 거는 쉽거든요. 그렇죠. 내 집값을 가격을 낮추면 100% 그럼 비례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실례로 이 비례율이 높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80% 이상이 안 되면 네. 무조건 이제 재검토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네. 마을 이름이 어디입니까? 인천의 다복마을입니다. 아, 다복마을이요. 네. 그 마을 이름은 참 좋네요. 다복한 마을. 그러게요. 인천 다복마을. 예,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는 그 문제점으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뭐 서로 논쟁하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 게 가장 그 양쪽 다 진행하려는 쪽과 그다음에 반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쪽과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쪽으로 개발을 진행하려는 쪽 여기서 이 개발 사업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좋은 쪽이라는 거는 우선 서로가 다 윈윈하는 게 좋은 그렇죠. 거겠죠. 예. 상식적으로 뭐 너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그렇죠. 살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조합도 속은 거예요. 오. 왜 속았냐? 네. 아니 이거 돈이 될 것 같아서 조합을 이끌어서 만들었는데 네. 시에서 허가도 내줬고 네. 오케이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 예를 들어 이제 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익이 안 나오는데 이미 제 재산이고 뭐고 다 걸었어. 주사위는 던져졌고. 주사위는 던져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무조건 뭐 연락처도 모른다. 그렇죠. 알려줄 협조를 수 없다. 예. 그리고 연락하면 이게 혹시나 그런 연락이 오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피를 예. 요구하면서 뭐 일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네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네. 뭐 알박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건 정말 아니고요. 지금 솔직히 살고 있으면서 아니 말 그대로 저희 지금 장인어른 집이 2층짜리 집이에요. 네네. 2층짜리에 41평 정도 돼요, 땅이. 네네. 그리고 건평은 26평 정도 되는데 네. 어차피 건물값이는 의미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이제 땅만 치더라도 이제 거기서 지금 그 감정이 이제 구청에 처음 갔을 때 추정분담금식으로 해갖고 갖다 준 그 추정 자산 금액이 네. 1억 8천이 나왔어요. 네네. 이 건물 가격이랑 땅 가격까지 합쳐서는 네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1억 8천이 나왔는데 1억 8천에 47%를 인정해서 한 거의 9천만 원 돈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재산에서. 1억 8천을 추정했는데 1억 8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9천. 9천을 준다고요? 그럼 나머지 9천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누가 보면은 저도 이거를 딱 처음에 구청에 가서 뛰어서 보는데 제가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갔어요. 저만 네. 젊은 사람이었죠. 네네. 제가 보는데도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제 네. 이해가 됐죠. 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요. 네. 공부를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잘못됐네. 설명이 잘못됐네.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으면 아무도 안 할 텐데. 그렇죠. 근데- 한번 꼬아서 설명해놨죠. 그렇죠. 그럼 억울하면 너네가 공부해서 해. 왜? 뭐 이건 네가 이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익을 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오래 사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 할 때는 아파트 같은 평수의 아파트 주겠다. 네. 작은 평수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차익만큼 돈으로 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조합이 시작된 건데 네. 막상 진행되면서 점점 이제 바뀌는 거죠. 원래 있던 그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의 이익은 점점 줄어들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네요. 그 2층짜리에서 장인어른 댁이 1층에 사시고 또 가족들과 2층에서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47% 9천만 원을 받고 끝나는 겁니까? 이 9천만 원이라는 건 예를 들면 왜 9천만 원이 계산적으로 나왔냐면 네. 거기 남동구청에 가면 이렇게 서류를 떼어줘요. 네. 서류를 떼어주는데 이제 뭐 주소가 나오고 네. 뭐 토지 면적, 건축물, 그다음에 그렇죠. 공전자산. 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아파트를 그러니까 저희 쪽은 이제 하나건설이 예. 시공사로 해갖고 스타트를 끌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가 뭐 25평 기준으로 한 2억 4,700이에요. 네.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2억 4,700만 원인데 아파트 들어올 때 예를 들어 1억 6천을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난 2층짜리 집에 42평 네. 토지에 살고 있던 그거 없애지고 그거를 깔아 뭉긴 후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아파트 올 진 때 후에 1억 6천 1억 6천을 더해서 들어와라 그건가요? 그렇죠. 이미 벌써 아니 이게 원래 대부분의 막 폭탄 분담금은 네. 지금부터 이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들어갈 일반 때, 예. 분양이 문제가 생겨서 막 거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작할 때부터 들어올 때 1억 6천을 내고 25평 아파트를 들어오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이건 진짜 지나가는 사람도 에이 뭐 잘못 알았겠지. 이거는 중국의 공산당인 중국도 이런 식으로는 밀어붙이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이 하도 그래서 뭐 빌라고 뭐고 제가 그 부동산에 찾아가서 네. 우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거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국토부 쪽에 들어가고 하면은 지금 이 건물이 뭐 언제 동안 얼마에 팔렸다. 예, 네. 이게 매매를 할 경우에 매매 금액을 무조건 알 수 그렇죠.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부러 제가 그거를 다 띄워오신 분한테 예. 동의를 구하고 그 사이트를 찾아서 몇 년도에 얼마에 팔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느 빌라가 9천만 원이다. 네. 지금 여기 9천만 원이다. 근데 9천만 원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4,500만 원 돈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47%. 왜 그게 47%가 누가 정하는 프로지? 47%를 정한 거는 이제 예. 그런 얘기를 그- 해요.
예. 이게 추정 분담금 정보 공개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 거기서 띄워준 거거든요. 아, 네. 뭐 지역 이름이에요. 뭐 용천마을, 뭐 양계마을, 뭐 삼이, 연화, 상인천, 배군, 아, 간서, 다 다르네요. 네, 프로티지가. 다복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47%는 뭐 아, 다복마을이 네. 여기 있네요. 종전자산 그러니까 네. 예. 다복마을의 땅값 아, 네. 전체 땅값 그 다음에 이제 총수입이란 뭐 분양 수입 네네. 뭐 상가 수입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총 사업비 네.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돈 네. 이거를 계산을 해서 비율로 나눈 게 비례율이에요. 아, 결과론적으로는 비례율이 높아야지만 사업성이 좋은 건데 네. 이미 뭐 저희 집값들은 이미 최대한 이미 거의 뭐 저희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47%가 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 바보짓이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쉽게 얘기해. 아니 47%밖에 안 되는 그 사업을 왜 진행을 하는 걸까요? 그래 제가 뭐 구청이고 시청이고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 왜 하시냐고 47%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네, 그렇죠. 쉽게. 얼른 가서 그거 그냥 사인 받아 오세요. 쉽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쉬우면 저도 했죠. 그러게요. 제가 지금 다 돌았지만 안 됐으니까. 왜냐면 거기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다 세대 그러니까 세입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미 어찌됐든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네. 지금 분양 신청을 받고 있어요. 아, 분양 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조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딱 저희 이 라인까지거든요. 예, 법의 보호를 못 받는 네, 그런 그 형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분양 신청이에요. 네. 분양 신청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당장에 이제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감정 평가 후 네. 그러니까 감정 평가가 나오면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분담금이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분담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분양 신청 지금 받는 시점은 사업 시행인가 나자마자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감정 평가는 60일 이내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법이 바뀌는 거는 120일로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가장 팩트거든요. 내 재산이 얼마를 평가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야, 지금 네. 현행 법이요? 법이요. 예. 그 분양 신청을 딱 해요. 했는데 이제 넘어가서 그때 가서 뭐 분양 신청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분양 취소해도 된다라고 자꾸 조합에서 말을 해요. 전화로 뭐 OS 의원이든 써서 얘기를 근데 하겠죠. 그거에 따른 또뭐 부대적인 게 무슨 있다 그거죠. 이게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분양 신청을 처리했을 때. 네, 그게 그 전에 처리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관리 처분이 넘어가기 전에는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가 가능해요. 네. 근데 만약에 관리 처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조합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면 조합원. 네.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현금 청산자이자 그냥 자기는 이제 조합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이제 관리 처분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이제 빼고 싶다. 네. 나 분양 신청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 조합원에 의해서 조합법에 의해서 네. 나뉘는 조합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분담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일어난 들어가야 돈을 갚아야 되는 돈. 그렇죠. 예를 들어 아파트 들어갈 때 내야 되는 돈.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평가가 2억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분담금 저희 그 집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1억 네. 8천이 나왔다. 네. 1억 8천 중에서 네. 어쨌든 간에 분담금이 1억 6천이 나왔잖아요. 네. 왜냐면 9천만 원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1억 8천에서 이 분담금을 빼고 네. 현금 청산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더 큰 피해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 신청한 걸 그냥 유지.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뒤늦게 문제가 더 생기는 게
지금 사업비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축소를 해놨거든요. 축소를 해놨죠. 엄청나게 축소를 예, 해놨거든요. 더 추가가 될 예정. 네. 대부분이 다 추가가 되더라고요. 사업비, 대부분이 되죠. 금융비서부터 많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형태인 그렇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여기 다복마을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처음에 어느 정도 나다가 예. 이제 사업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이나 점점하다가 이게 비슷해지면서 이게 원래 예. 맞대요. 이게 맞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벌써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랑 요만큼 차이예요. 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네. 어드밴티지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의 없는 거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5평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가 2억 5,900. 네. 근데 조합원이 2억 4,700. 그러니까 어. 평당 50만 원 차이예요. 아이고. 이미 평당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평당 50만 원인데 분담금이 이만큼 나온다는 거는 내 집값을 깎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고, 지금 서울에서도 재개발을 절찬리에 옛날에 재개발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여기도 재개발 저기도 재개발 하다가 철회하는 그런 단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주 지금 그러면은 송명성 님이 최종으로 그 최종 목표라고 할까? 바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바라는 거는 제가 그때 뭐 그 구청장님이고 뭐 시장 그 부시장님 만났을 때도 막 얘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선 정비 사업비 축소에 대한 진상 파악 네. 및 시정 조치 요구. 네. 그다음에 뭐 그 서면 결의서라고 그래갖고 그 네. 서면 결의서를 받아갖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양식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네. 전화번호를 빼버리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정확하지 않은 사람한테 뭐 대리로 받거나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은데 솔직히 그걸 정확하게 찝어내는 건 뭐 저희가 너무나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런 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다 그랬어요. 그냥 도시정비법이 2018년 이제 2월 9일날 변경되니까 네. 사업시행인가를 그 이후에 내달라. 그렇죠. 사업시행인가는 구청장 권한이니까. 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권한도 없고 네. 그럴 리가 없다. 장석현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네. 남동구청장. 네,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딱 5분 대화하고서 제가 그랬어요. 일어나시죠. 네. 왜 대화 뭐 들으실 생각도 없는데요, 뭐.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데요. 이미 그래서, 그래서 그거 외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감정 평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 평가가 왜 중요하냐? 어쨌든 저희는 이미 폭탄 분담금을 맞을 걸 알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저희 현금. 집값이 달라져요.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비례율이라는 거를 높이기 위해서 네. 내 집값을 낮추잖아요. 낮춰야 돼요. 예. 낮추는 편법을 쓰는데 낮추는 편법은 누가 해주느냐? 감정평가가 싸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물론 뭐 여기서도 한 명 해주고 저기서도 한 명 해준다. 뭐 구청에서도 해주고 여기서도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네. 그 감정평가사는 어쨌든 누군가가 컨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컨택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돈을 주는 그렇죠. 쪽에서 그렇죠. 의견을 반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리고 뭐 100 중에 한 95가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5라는 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뽑을 때 네. 좀 잘 뽑아 주시고 네. 감정평가가 제대로 시세에 준하게 제대로 나올 수 있게 그걸 원한다. 공시를 좀 해주시고 또 네. 어디 업체를 선택했고 그렇죠. 얼마가 감정평가가 됐고 거기 감정평가에 참여한 그 회사가 어디고 그게 올바로 됐는지 그거를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 그거죠. 그거는 나와요 원래. 예. 그건 당연히 뭐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다만 이제 그런 입김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비례율을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집값을 낮춰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세에 준하게 그렇죠. 억울함 없이. 억울함 없이 예. 그걸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그때 전화를 밑에다가 하더니 뭐 담당자 과장 바꾸라고 하더니 그치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지. 그러고 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와서 제가 그 3층 도시관리과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 받으신 분 누구냐고. 그렇죠. 근데 그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하다고. 원래 그런 상황에서 그냥 더 뭐 얘기하기도 싫었고. 신기하게 공무원들은 네. 좀 공무원 되게 공무원스러운 게 있어요. 공무원스럽다라는 게 여기서 좋은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죠? 그렇죠. 그냥 뭐 아님 말고식으로 가버리면 그때 제가 죄송했네요, 실수했네요. 그래버리면 한 사람의 재산권과 인권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공무원들이 좀 그거에는 공적 그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원래 부동산법이나 이거 재개발법을 공부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웬만한 공인중개사보다 더 해박한 이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그렇죠. 누군가 아프면 의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제가 바보도사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성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혹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게 됐을까? 혹시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냥 네. 그런 생각보다는 왜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나? 왜 이럴까? 왜 이럴 수밖에 없나? 네. 그냥 결론적으로는 다들 내 일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예, 그런 그거예요. 그냥 아 그래 뭐 내 일 아닌데 뭐.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면 물론 저 또한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랬겠죠. 근데 네네. 뭐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막 엄청나게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적어도 예전에 생각 안 했던 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네. 뭐 3번 4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 바보나라에서는 그 주택 재개발에 따른 그 분담금 폭탄에 대해서 제가 예전서부터 되게 주의 깊게 본 문제고 어떤 그 큰 배가 앞으로 전진할 때는요 항상 그런 물살이 파도가 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과거에 개발 위주, 돈 위주의 세계에서는 그런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7년도에는 이 지식인들이 살고 있는 또 문민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정부들이 그 투명함과 공정함을 그 모토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뭐 그 전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솔직히 제가 신문고도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요? 근데 네. 되게 신기한 거는 네. 돌아서 저희 관할 구청 담당 직원이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오. 맨날 봤던 그 직원이. 네. 그럼 제가 원한 거는 이 구청 직원이 힘이 없든 네. 아니면 자기 권한이 아니든 네. 뭐가 됐든 해줄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느꼈을 땐 그랬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뭐 공청회를 열어서 뭘 하든 그렇죠. 그 누구도 피해 가지 않게끔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래서 뭐 제가 진짜 다 해봤어요. 뭐 신문고도 하고 했는데 어. 답변이 왔어요. 근데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 답이 그 답이었던가요, 그냥? 그럼 신문고 왜 있죠? 왜 있는 거죠? 물론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뭐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네. 제 얘기만 꼭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저는 처음 알았죠. 그래서 신문고에다가 얘기를 하면 적어도 이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뭐 어떤 제도적이든 그렇죠. 뭐가 됐든 간에 뭐 진화된 감독 관리든 뭐가 네. 됐든 어쨌든 공무원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건 더 위에 있는 나라 정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 정부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뭐 말 한마디라도 너네 이거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너네 이런 거 직무유기 아니냐, 뭐 이런 것 정도는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없이 그냥 네 어디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은 혹시 찾아가 보셨나요? 가봤죠. 누구든가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우선은 윤관석 의원이 저희 쪽이고요. 네,
네. 윤 뭐라고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이네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네요. 만든 당이네요. 그분 그 국회에서 굉장히 바쁜 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 가서 유명하게. 의원님은 못 만나고 보좌관은 만났습니까? 네, 보좌관 그 사무. 네. 그것도 그냥 가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무슨 민원의 날. 네. 토요일은 뭐 민원의 아, 마지막 네. 주 토요일 마지막 네. 달에 그 토요일은 민원의 날 해갖고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리학교 갔죠. 네. 가서 이제 근데 국회의원은 안 계시고 네. 이제 대신 얘기를 하라. 네,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저희 근처에 또 재개발하던 곳이 2개가 더 있었어요. 오, 네, 네. 이미 알고 있다. 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 네. 그런 문제가 있었냐. 네. 하지만 여기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다. 오 마이 갓. 그러면은 그래 제가 그랬죠. 아니 개입하라는 뜻도 아니고 네.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적어도 우리가 뽑았으니까 예. 적어도 피해가 가진 않게끔 신경 써서 볼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피해를 들어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것만 제대로 전달해줘도 그렇죠. 피해자는 분명히 안 생길 건데. 나중에 피해금을 입은 후에 아이고 속았네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의 선택이 올바랐고 자기의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정당히 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달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보를 올바르게 하프 팩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 그거죠. 네. 그거죠. 네. 그리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런 경우지만 법이 바뀌면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죠. 네. 기간을 두면서 차츰하는 게 당연히 정상이고. 근데 어찌됐든 법이 바뀌기 전후로 인해서 그 어찌됐든 피해자는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엄청나게 많겠죠. 다양하게. 그러면 법이 바꾸는 이유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줄이기 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법 바뀌기 전 그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집중 관리나 그렇죠. 그런 거는 적어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거를 법을 개정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거의 맨 마지막에 턱걸이에 걸려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그런 사람들이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완벽히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그분들이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 말 그대로 송명선님이 원하는 감정평가에 좀 더 공정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심과 그런 게 필요하다 그거죠. 무브먼트가. 그렇죠. 아, 네, 아주 맞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억울한 사람 10명의 이익자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송명성 님께서 지금 인천에서 여기 성남 신나라 8천왕 바보나라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런 분담금 폭탄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인 문제, 아동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한번 계속 관찰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보자고요. 이런 걸 해결을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바로 보는 사람들의 모임인 바보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전 세계 17여 개국에서 지금 650호 국민이 탄생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멤버십으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도 만들고 그 다음에 봉사단도 만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알리고 싶은 그런 뉴스거리가 있다. 근데 그게 세상을 위한 일이다 하면 바보나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신흥로 419번지 성산시티 건물 1층 010-4591-7222로 전화주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바꾸죠? 우리가 바꿉니다. 송명성님의 다봉마을이 그 감정평가가 잘 나오는지 바보나라에서 끝까지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요. 송명선님 파이팅. 네. 꼭 분양 신청 혹시 다봉마을을 알고 계신 분이나 지인이 계시면 무조건 분양 신청하란다고 해서 분양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정확하게 알아보고 네, 바보나라 다음 시간에는 더 의미 있는 내용을 다시 만나요. 송명선님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해봐요. 짜발.